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워납니다. 금요일입니다. 또 오늘만 지나게 되면 주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좋은 하루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직, 성실, 겸손. 오늘도 진정성 있는 방송으로 함께 성장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들어가 볼까요? 선거 배팅 ETF까지 등장을 하려고 하네요. 요즘 예측 시장에 대해서 칼시라든지 폴리마켓 등등이 미국의 규제 기관의 승인을 받으면서 점점 시장 캐파가 커지고 있죠. 이번에 비트와이즈가 미국 대선이라든지 올해 11월에 있는 중간 선거에 대한 결과를 기반으로 한 예측 ETF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SEC에 공식적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좀 미개한 것 같기도 해요. 이런 특정 정치적 결과 이런 부분에 배팅을 하는 거다 보니까 매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일 수가 있는데 사실상 도박과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도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점점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예측 마켓에 대한 캐파시티가 커진다라는 것은 고무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비트와이즈 이름 나왔으니까 오랜만에 복습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그들이 출시했던 BITW라고 해가지고 비트와이즈가 선정한 탑 10 크립토 인덱스 ETF가 있었죠. 10가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코인들은 없어질 확률이 매우 낮은 코인들이고 이미 시가총액이 높고 기관들이 DAT를 하고 있는 유망한 코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비트와 이더, XRP, 솔라나, 에이다 이 탑5는 그대로 대열에 합류가 되어 있고요. 체인링크 얼마 전에 상한하게서 한번 달았었죠. 그다음 라이트코인, 아발란체, 수이, 폴카닷까지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와 어느 정도 겹치는지 한 번씩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여기 나오는 수이 같은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에서 스테이킹이 편입된 ETF에 대해서 신청을 했고 뉴욕 증권거래소 아르카의 상장이 완료가 됐죠. 티커는 GSUI로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점점 POS 기반의 암호화폐들이 스테이킹이 포함된 현물 ETF가 준비되고 있다라는 거. 이자를 좋아하는 기관들에게는 매우 긍정적인 소식으로 볼 수가 있겠죠. 또한 최근에 블랙록 역시 이더리움 스테이킹 ETF를 신청하면서 이 수익률에 대한 구조적인 변화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만지작거리고 있더라고요. 일단은 그 이더리움 현물 ETF 전반적인 운용 수수료 같은 경우는 0.25%로 설정해가지고 S-1 수정본을 제출했고요. 무엇보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 스테이킹 이자의 약 18%를 그들이 가져가는 구조를 공개했습니다. 블랙록이 직접적으로 운용을 하고 수탁 자체를 코인베이스에서 맡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인덱스로서 기관의 움직임을 살펴볼 수가 있구나. 이렇게도 퍼즐을 맞출 수가 있는 거죠. 아무쪼록 그들이 전체 이더리움 현물 ETF의 0.25% 수수료를 가져가고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더리움 약 70에서 90%를 스테이킹 맡기면서 그 이자에 대한 18%를 가져가는 구조로 새롭게 판을 짜고 있다라는 거. 정말 이 구조만 미루어 보더라도 정말 스마트하게 설계를 하는구나 이렇게도 생각이 들면서 대중들의 돈을 계속 빼먹으려고 하는 여러 가지 파생 상품들을 정말 잘 만드는구나 이렇게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블랙록의 위상 잘 알고 계시죠?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로서 지금까지 ETF 수익률 자체가 한 건 빼고는 모조리 승인해주는 약 99% 정도의 승률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 시기상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약 올해 4월 전후로 해서 SEC가 승인해줄 수 있는 그 타임라인이 정해져 있는데요. 천천히 기다려봤으면 좋겠고요. 사실상 블랙록 CEO가 과거부터 암호화폐에 대한 신뢰를 하면서 RWA에 대한 승인을 촉구하고 있다라는 것과 비트코인을 금과 견줄 자산 클래스로 인지하고 있다라는 것, 왜 그들이 2014년 1월 달에 현물 ETF를 신청하고 승인까지 받았는지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도이치방크 보고서를 미뤄봤을 때 비트코인을 2030년까지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던 것, 걔를 같이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골드만삭스의 CEO 데이비드 솔로몬 잘 알고 계시죠? 본인이 개인적으로도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 우리 금융기관에서 현물 자체를 직접적으로 보관할 수 있게끔
규제의 명확성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강조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미국의 현행 규제로 은행이 직접적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하거나 거래할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제도권에 대한 편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쪼록 이제 이 월가의 금융기관의 수장이 개인적으로도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고요. 과거부터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 역시나 비트코인 자체를 폰지 사기, 부적합한 자산군으로 평가했지만 이제 그 수장이 직접적으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 들어와 있는 이 4가지 코인군에 대해서는 13F 보고서를 통해서도 직접적으로 현물 ETF를 담고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XRP 역시 비트와이즈나 프랭클린 템플턴, 그레이스케일 21 쉐어즈 그들이 운용하고 있는 현물 ETF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 관련해서 이번에 담보대출이 직접적으로 나왔죠. 첫 ABS 시장 진입이라고 하면서 비트코인을 담보로 한 자산 유동화 증권 약 1억 8,800만 달러 규모로 실제로 발행이 된 거거든요. 앞으로 이 신용 구조에서 비트코인이 담보로 어떤 역할을 수행할지 중요한 시험대로도 평가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JP모건에서 과거부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담보대출을 허용한다라고 했던 이 가닥, 또 최근에 JP모건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실물금 대비해서 매력적인 부분, 희소성이라든지 휴대성 부분에 대해서 매우 큰 매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평가를 하기도 했거든요. 점점 더 비트코인 자체가 초대형 담보로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하반기였죠. 미국의 연방주택금융청 청장이 이 페니메이와 프레디맥, 우리나라로 따지면 주택금융공사 정도 되겠죠. 이 암호화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같은 글로벌 메이저 코인을 주택 담보로서 평가해보자 지시를 내린 바가 있었죠. 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담대, 주택 담보대출에 직접적으로 미국에서 비트라든지 이더리움과 같은 디지털 상품군이 담보격으로 활용될 수 있는 포문이 열리는 과정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제도권에 편입이 되고 담보로 활용되는 비트, 이더, XRP와 같은 그런 메이저 코인들의 활용성은 커질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 대규모 전쟁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헤드라인 기사들이 뜨다 보니까 코인 시장에 대한 가격은 계속 흘러내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란과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 항공모함이라든지 전투기 등등 대규모 군사력을 중동에 실제로 집결시키고 있습니다. 어쩌면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군사작전에 대한 부분이 수주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오히려 우리는 어쩌면 수량을 모을 수 있는 기회가 조금 더 길어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미국의 웰스파고에서는 미국의 세금 환급 시즌에 220조 원 정도가 풀리면서 암호화폐 시장으로 돈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정부 정책, 선심성 정책으로서 환급 규모가 커지면서 이 개인 투자자들의 투기성 거래가 재개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죠. 하지만 제가 여기 써둔 것처럼 암호화폐 판에 대한 내러티브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단 이 세금 환급 시즌 자체가 3월 초부터 시작해서 4월 중순까지 피크 구간을 보여줄 것 같은데요. 또 클래리티 법안에 대한 미국 상원은행위원회에 대한 마크업 일정과도 겹치게 되는데 이 내러티브가 긍정적으로 생성이 돼야지만 세금 환급급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불러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일단은 좀 보수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온체인 지표를 미루어 보았을 때 개미들이 많이 던지고 있는 시그널이 이 SOPR 지표로서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를 기준으로 미뤄 봤을 때 지금 0.8, 0.9 정도로 단기 보유자들이 시장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 큰 손들, DAT 기업들은 추가로 매집하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계속 복잡한 구조가 맞물리는 변화의 국면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앞으로 이 단기 보유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중소형 기관들의 움직임이 핵심 변수로 떠오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무엇보다 개인이든 기관이든 확신이 없는 자의 돈이 확신이 있는 자의 돈으로
인내심 없는 자의 돈이 인내심 있는 자의 돈으로 들어오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느 일정 시점이 지나게 되면 거대한 내러티브와 함께 그들이 끌어올리는 시기 또한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내란으로 돈나무 언니가 이끌고 있는 아크인베스트는 최근에 코인베이스 주식을 추가적으로 100억 원어치 정도 재매수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바이 더 딥을 시전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 이 코인베이스 주가 자체도 연초 대비 대략 30% 하락을 했고요. 올타임 하이 사상 최고가 대비 50% 이상 떨어져 있는 수준에 있습니다. 아크인베스트가 또 비트마인의 최대 주주기도 하죠. 이런 부분을 미뤄봤을 때 그 유대 금융 엘리트 집단들의 자금 자체가 현재 암호화폐 쪽에 계속 시선을 두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얼마 전 한 구독자님이 이 사안의 진위가 궁금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메일을 주셨는데요. 문 작가님의 유튜브를 매일 애청하고 있다. 늘 행복한 날 되시기를 기원한다 라고 해주시면서 이 첨부 파일의 진위 여부가 궁금하다 이런 식의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런 거 제발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아시잖아요. 뭐 QR코드 보내면서 여기다가 보내면은 뭐 리플사 CEO가 에어드랍을 주겠다, 뭐 2배로 돌려주겠다, 뭐 2,000개 넣으면은 5,000개 이상의 XRP를 준다. 이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그쵸? 제가 이런 문의라든지 이메일도 정말 많이 받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다 탐욕에서 오는 약간 나도 해봐야 되나? 이런 식의 호기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고 하는 진리를 그냥 당연하게 좀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브래드 갈링하우스도 다 AI 딥페이크로 만든 거거든요. 절대로 여러분들 접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AI 딥페이크, 리딩방 접근 금지, 그리고 암호화폐 보관해 두시는 것도 거래소 한두 개보다는 한 3-4개 정도 개인 지갑도 쓰시면서 좀 분산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도 공유 드립니다. 정말 투자자 보호 자체도 아직 안 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경각심을 가지면서 투자했으면 좋겠어요. 요런 거 절대로 하지 마시길 바라겠고, 뭐 저 같은 경우도 정말 이런 게 너무 많아요. 뭐 제 인터뷰 따가지고 뭐 외국 천재가 예언한 리플이다 하면서 뭐 여기다가 뭐 이더리움이다 XRP를 넣어라 막 이런 식으로 막 나오는데 정말 뭐 하시면 안 됩니다. 사칭 채널이 요즘 너무 많거든요. 도대체 뭐 코인 천재라고 하는 별명은 어디서 만들어진지도 모르겠는데 저도 여러분들이랑 별반 다르지 않은 일개 투자자입니다. 이런 사칭 채널 정말 주의해 주시고 뭐 정말 요즘에는 이런 것까지 나오거든요. 뭐 문창훈의 스테이킹의 타임이다라고 하면서 제 이제 얼굴을 따가지고 만들고 심지어 제 로고까지 그대로 따가지고 문창훈의 스테이킹, 뭐 문창훈의 작가 특별 수업, 뭐 스테이킹을 한번 도전해봐라. 뭐 평생 돈 걱정 없다. 이런 거 잘 알고 계시죠? 뭐 문창훈 작가의 전략적 투자 노트 뭐 이런 정말 너무나 많이 생기고 있어요. 요런 어떤 사기성 채널, 딥페이크 관련된 이런 것들이 요런 것도 다 사기고 요런 것도 다 사기거든요. 여러분들 정말 주의해서 투자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런 거 다 신고를 일일이 하고 있는데 유튜브 측에서 좀 대응이 좀 느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영상으로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항상 안전하게 투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늘 건강한 투자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